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나래라고 합니다. 다들 개학을 앞두시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 연합반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업 대상은요. 공통수학 1을 적어도 2번 이상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기초부터 그리고 모의고사, 내신에 나오는 심화 문제들까지 연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해볼 계획이에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 문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을 했다고 할지언정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워밍업차 기본 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필수 유형, 기본적인 필수 유형들, 이제 그런 후에 어렵지만 내신에 빈출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들까지를 3월 달에 계속해서 반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을 하면서 점점 뭐를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교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에 문제들이 대부분 시중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학교 기출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시중 문제들은 이 조건 분명히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겨도 답이 나왔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잘 기출된 내신 문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게 거의 대부분 학교 내신 실제 기출 문제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개의 변형 문제까지 숙제로 한 번 더 연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고 숙제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제가 가끔씩 끼워 넣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조금 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입학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수학은 다 A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A등급을 보통 목동권에서는 40~50%가 A등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걔를 이제 5등급제로 치환을 해보시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중반까지가 40~50%를 차지를 해서 누군가는 1등급 받겠지만 누군가는 2등급을 받을 거고 누군가는 3등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근데 A등급이 아니었고 거의 뭐 100점이거나 한 개 틀렸었어 라고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근방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학교라는 이제 어떤 학교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게 왼쪽인데 이제 문제가 물론 부피가 좀 있긴 하지만 글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 최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문제를 보시면 문자도 x, m, t 막 난리가 났고 fx와 g가 막 난리가 났고 h라는 함수까지 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풀었었던 심화 문제와 고등학교 때 풀었었던 심화 문제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점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공부를 해서는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무조건 잘 낼 수는 없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의 고난도 문제는요. 학생들이 시간 관계상 또는 능력 관계상 거의 안 풀고 찍고 넘어가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할지언정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공부를 하면 망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를 무조건 암기하지 말자.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자입니다.
그 이해를 하려면요. 개념과 정의와 원리를 완벽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 유형도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가 되겠죠. 심화 문제도 개념을 바탕으로 얘는 이 개념을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력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에서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잘 하려면 친구들이 개념과 원리, 스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념 원리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게 수업도 복습도 철저하게 본인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은 센 셔플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센을 문제 유형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20문제를 적어도 20분 안에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셔플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익숙한 심화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내야겠죠. 심화 문제란 말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렵다는 뜻은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실수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 익숙한 심화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내고 낯선 심화 문제는 우선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못 푸는 문제는 조금 버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눈을 길러야겠죠. 그러려면 심화 문제를 또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수업의 관리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시간에 진도가 나가고 워크북을 과제로 항상 배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습 노트를 꼭 쓰게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수업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본인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복습 노트를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시중 문제집 하나를 선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 문제집에도 좋은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선정을 해서 저랑 매일 20문제 정도를 이렇게 카톡으로 인증을 해주던지 아니면 매 수업 시간 조금씩 일찍 와가지고 왜냐하면 저한테 카톡을 잘 안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저렇게 인증하라 카톡을 보내거든요. 잘 안 보내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 전후에 불러가지고 추가 문제집을 검사할 수 있게 추가 문제도 반드시 같이 배부가 되고요. 과제 미이행 시 과제를 못했을 때 나만 하고 가자. 혹은 일찍 와서 좀 채우고 가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혹시 남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꼭 저랑 상담을 통해서 조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고 연합반이어서 이제 우리 학교의 스타일 또 우리 학교의 부교재를 못 챙기는 거를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학교의 부교재도 학생과의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반드시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시험 기간 전에는 부교재 변형 문제까지 아이가 연습할 수 있도록 챙길 예정이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이제 그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주 1회 내신 실전 문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당연히 3월 달부터는 서술형 연습까지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 학교에서 이런 사소한 부분을 안 챙기면은 너 1점 감점, 2점 감점, 너 3점 감점인데 3점 감점이면 너 1번 틀린 거랑 똑같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술형 잘 적을 수 있게 연습을 시킬 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후로 보통 아이들이 6시부터 수업이면은 5시부터 클리닉으로 올 수가 있어요. 질문이 많은 학생들은 일찍 와서 저랑 같이 개별 클리닉을 하고 혹은 남아서 저는 이제 언제든지 남아서 같이 공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남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귀가를 하던가 또는 개별 스케줄에 맞춰서 저는 어차피 주말에도 출근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아니면 다른 평일에 같이 맞는 시간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맞춰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클리닉 할 때 학생을 불러요. 잠깐 와봐라 하면서 요즘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쌤이 봤었을 때 조금 불안하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현재 학습 상황 같은 거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학부모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 후에 학생의 출결 사항과 그러고 이제 과제 이행도, 테스트 성적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결석을 했다면 당연히 영상으로 보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영상에서 모르는 게 있는지, 결석했었을 때 분명히 개별 질문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지에 대한 것도 개별 클리닉 시간 때 다 채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었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